자, 오늘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두 번째 테마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또 다른 능력 중에 하나가 이제 감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감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방식의 사유가 필요한지, 특별히 행복과 관련해서 어떤 사유가 필요한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찬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찬란한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코기토라고 하는 개념을 철학사에 제시하고 있는 데카르트의 주장들을 살펴봤는데, 철학사에서 뭐 가장 중요한 이제 특징들 중에 하나가 인간은 사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인간이 사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동물, 특별히 이제 침팬지와 다른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어진 것 이상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게슈탈트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뭐 원을 그린다고 했을 때 그 원의 부분들이 결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결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한 정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뭔가 또 다른 것들을 이제 창조해낼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천부적인 어떤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걸 데카르트는 이걸 이제 본유관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라스코 동굴벽화도 마찬가지고, 알타미르 동굴벽화도 마찬가지고, 기원전 뭐 15,000년 전에서 30,000년 전 사이에 생성되었던 그런 인류의 문화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인간들은 이제 죽음을 겪어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또 초월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이제 호메로스의 시도 마찬가지고, 길가메스 시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자,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어진 것들을 넘어서서 그 영역을 초월하는 어떤 것들을 이제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능력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굉장히 무한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살펴보면 뭐 뭔가 이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창발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숨겨져 있는 어떤 능력들, 또 그런 어떤 자질들이 그 대폭발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빅뱅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야기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3번의 기회가 이제 올 건데, 그 대폭발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할 건가, 그런 어떤 기회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산다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우주적인 격변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선용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꾸려나갈지, 그런 어떤 설계들이 필요한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바로 이제 생각하고 설계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뭔가 꿈을 꾸는 이런 어떤 정신들이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장 이제 중요한 특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오늘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들고 싶어요. 그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또 다른 면인데, 또 다른 이제 면이 어떤 면들인가? 우리에게는 이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 말로 이제 파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파토스라고 하면 이제 파스코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서 뭔가를 겪는다, suffer, 뭔가를 이제 go through 한다라고 하는 말들인데, 자, 인간은 이제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것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뭔가를 겪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겪게 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요동을 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요동치는 어떤 내용들, 그런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이제 파토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때는 뭐 감정이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때는 열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이제 삶들을 살펴보면, 인간에게는 그런 이제 뭐 인공지능처럼 로봇처럼 철저하게 논리적인 어떤 사고들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제 인간들이 이제 중요한 순간에, 인간의 삶들에 굉장히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는 순간에 과연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인가라고 하는 물음들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1543년 이후에 과학혁명이 이제 등장하고,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수학이라든지 뭐 물리라든지 이런 어떤 과학적인 그 에피스테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의 원리들을 통해서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세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제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작업들을 했었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지몽매에 빠져 있었는데, 이 이성을 통해서 그런 어떤 무지몽매에서 벗어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이제 성공했는가,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그 반대 운동을 우리가 이제 낭만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낭만주의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낭만주의라고 하는 말은 로맨티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로맨티시즘의 로만이라고 하는 말이 중세 통속 소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성적 사유가 아니라 소설처럼 뭔가 널뛰게 하는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세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들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낭만주의자들이 계몽주의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계몽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답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합리적으로 주어진 답이라면 반드시 그 답들에는 통합 가능성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정합성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낭만주의는 이제 그것에 반대예요. 이 세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다, 이성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꿈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철학사에서 보면 이런 어떤 낭만주의 계통, 이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계통, 그리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이성으로 정렬하려고 하는 어떤 계통, 이 계몽주의 두 가지의 싸움이 고대부터 현대까지 2500년 동안 철학사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인간을 이성으로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파토스로 이제 규정할 것인가. 어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양립 불가능해요. 인간을 논리적으로 보는 거하고 인간을 감정적으로 보는 것이 서로 이제 통합 불가능성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혼용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죠. 던지고 있는 이제 물음은 우리 안에는 지필 박사처럼 굉장히 샤프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파토스라고 이야기하는 또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이드 씨가 숨겨져 있죠. 이게 이제 언제 어떻게 드러날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이제 더불어 공동체를 이제 이루어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이 어떻게 두드러지게 드러날지 좀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파스칼의 그 팡세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감정적인 파토스적인 또 하이드적인 이런 어떤 면들, 이런 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제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화려하게 논리적인 동물 또 체계적인 사고를 한다고 보이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한 꺼풀만 벗기게 되면 자 우리 안에는 침팬지가 도사리고 있다. 우리 안에는 하이드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계몽주의가 무너지게 된 것이 바로 이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요.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있는데 걔네들이 한 일이 뭐냐? 1차 대전, 2차 대전 일으키면서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들이죠. 600만 유태인들을 학살하게 되고 1000만 넘게 스탈린이 볼셰비키 혁명하면서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그다음에 마오쩌둥이 이제 문화혁명 통해서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을 지식인들을 제거해버리는 이런 것들, 과연 이게 이제 이성적인 동물이 할 수 있는 것들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광폭의 우리 안에 그 도사리고 있는 그런 어떤 무서운 폭정들, 무서운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고찰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찰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연 무엇인가? 항상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는 적나라하게 우리의 그 네이키드한 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침팬지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그냥 허황된 꿈을 쫓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된 인간에 대한 이해 때문에 거기서 비롯되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자연 세계는 약육강식으로 돌아가죠. 호랑이나 뭐 사자나 이런 애들이 다 잡아먹고 뜯어먹고 이제 이러는데, 호랑이가 착해질 것이다, 호랑이가 초식동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착각이죠. 걔네들한테 이빨을 다 빼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 모든 동물들과 더불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된 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이상을 꿈꾸는 게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는, 우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없다는 말이고, 그리스 말에서 토포스라고 하는 건 장소인데 없는 장소를 이제 뽑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여전히 침팬지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세계, 이 정글의 세계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과 관련돼서 굉장히 포악한 짓들을 많이 한다는 것들이죠. 자,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인간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을 던지고 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최초로 이제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제 파스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7세기 계몽주의 시대였고, 자, 계몽주의 시대는 뭐 칸트라든지 데카르트라든지 이런 어떤 과학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런 과학적 혁명들을 통해서 인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 신적인 모습, 이성적인 모습, 굉장히 최고의 고도화된 그런 어떤 논리적인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AI적인 모습을 꿈꾸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제 이 계몽주의 시대인데, 자, 그때 이제 파스칼이 나타나면서 파스칼은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은 그런 존재도 있지만 동시에 권태, 탐욕, 잔인, 자만, 허용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하나의 물음이시죠. 너 자신 알라. 너 자신 이제 무엇인지.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는 우리 자신이 신적인 어떤 영감들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이제 탁월한 형태의 지식을 소유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던지고 있지만 또 다른 우리의 측면들, 또 다른 숨겨져 있는 우리의 어떤 측면들이 어떤 것인가. 자, 그것은 인간에게 파토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파토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거기서 느끼는 실패, 탐욕, 또 그 사람들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권력들, 또 잘 보이고 싶어하는 어떤 허영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우리가 계속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이제 화장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 중국 경극이라든지 뭐 일본의 가부키 보면 엄청나게 화장을 덕지덕지하죠.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보여요. 뭐 찬란한 조명 밑에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공주처럼 왕자님처럼 이제 보이는데 그 무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역시 나약한 존재이고 역시 쭈그러진 어떤 피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의 모습들 중에 다양한 모습들 중에 어느 하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가장 나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 나약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파스칼이고 파스칼이 쓴 이제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죠. 팡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를 고민하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좀 에세이적인 책들인데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자, 파스칼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질 나는 인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굉장히 무기력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겉에서 보면 이제 화장품 냄새를 풍기고 있고 뭐 향수 샤넬이라든지 뭐 에르메스라든지 이런 화려한 냄새가 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의 피부는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죠. 사라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 그런 어떤 목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향수라는 이런 것들을 바르지 않으면 그 인간의 냄새, 그 짓눌겨져 가는, 썩어가는 세포가 부식해가면서 나는 어떤 냄새들을 우리가 지울 수 없죠. 그걸 이제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아무리 우리가 화장을 하고 아무리 향수를 바른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이제 남아 있고, 자, 또 다른 이제 특징들이 뭐냐? 우리는 굉장히 이제 잔인하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침팬치의 요소, 침팬치들이 여러분 이제 침팬치나 오랑우탄 하는 것들 인터넷에서 한번 보세요. 자기들끼리 이제 부족 간의 싸움이 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암컷을 놓고서 수컷들이 경쟁할 때 찢어 죽여, 때려 죽이고. 여러분들 오랑우탕이나 뭐 이런 고릴라나 그 주먹 한 번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런 요소들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전쟁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인류 역사가 등장하면서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면서 25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그친 적이 없어요. 큰 전쟁도 있고 작은 전쟁도 있지만 어느 형태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 갈등들, 끊임없이 서로에 대한 어떤 미움, 이런 어떤 질투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거를 파스칼은 이제 심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정. 영어로 이제 하트라고 이야기했고, 불어는 이제 꾀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마음, 이런 어떤 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성으로 통제될 수 없는 어떤 이제 불예측 할 수가 없는 예측 불가능한 어떤 그런 어떤 품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불같은 어떤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어떤 인간적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은 굉장히 신처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뭔가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죠. 우리 몸은 배고프단 말이죠. 내가 뭔가를 먹어야 돼. 근데 이제 먹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걸 내가 차지해야 되고, 왜냐하면 먹는 것이 한정돼 있죠. 땅 파면 뭐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오는 거 아니죠. 그래서 과일도 마찬가지고 농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형태가 됐든지 토지도 마찬가지고 갖고 싶은 것은 한정돼 있고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고 항상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 이것들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호의를 얻어가지고 그거를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특징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구체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진짜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뭐 뇌만 따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뇌에 있는 이성만 따로 존재한다면 이런 성가신 일들을 할 수 없겠죠.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먹어야 되고 싸야 되고 뭔가 돌봄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를 돌봐줘야 되고 이런 귀찮은 일들, 하기 싫은 일들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게 뭐 먼 나라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950년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졌던 것이고,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에 있지만 언제 또 전쟁이 어떻게 펼칠지 모르죠. 5천년 역사를 살펴보세요. 우리는 지금 9,000번 이상 침략을 당했어요. 9,000번 이상. 역사적으로. 한 번도 우리 한반도 땅에서 전쟁이 사라진 적이 역사적으로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행운이기 때문에 50년대 이후에 지금 커다란 국지전은 이제 벌어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가적인 뭔가 전투 태세들을 갖춰야 되는 것들이 지금은 이제 뭐 군대도 뭐 줄여야 된다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한가한 소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이거 수 틀리면 뭐 북한, 남한 넘어서 일본, 중국 뭐 얘네들끼리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 정치적인 상황들이 변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자,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통계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한반도 땅에 5천년 역사 중에 9,000번 이상 지역적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일어나는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심정, 파스칼이 이야기할 때 우리의 꾀르라고 하는 우리의 하트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절대로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뭐 항상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과 살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격정, 파토스라고 하는 이제 격정, 열정 이런 것에 뭔가 굉장히 더 많이 이제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미래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제 뭐 결혼이라든지 연애 생활도 이제 마찬가지고, 어떤 이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치밀한 어떤 논리적인 사고도 여러분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거의 다 직관이에요. 아, 이거 하고 싶다. 그럼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여러분들 심정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파스칼은 이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모르는 자신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성은 절대로 파악할 수 없는 어떤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요동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인가? 그 역할들을 좀 팡세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심정은 이제 두 가지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보편적인 존재. 여기서 보편적인 존재는 이제 신. 이란 것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어요. 뭔가 이제 초월적인 어떤 존재들을 지향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지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히 이제 이기적인 어떤 속성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어떤 초월적인 신을 택하든지 아니면 자기 이기적인 것을 하나를 택하면 그 뒤에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뭐가 되든지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 양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사랑하고 뭔가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을 때 과연 그게 이제 이성적인 판단인가? 절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추동하고 있는 어떤 격정적인, 뭐 그게 이제 무의식이 됐든지 간에 어떤 이제 또 다른 어떤 요소들이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인간에게는 실질적으로 뭔가 지향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표준 사회과학 이론에 따르면 데카르트처럼 우리는 이제 모든 일들을 할 때 판단을 내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이제 틀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시각각 지금 뭐 시각 정보도 마찬가지고 청각 정보도 마찬가지고 지금 초당 수십만 건의 정보들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두뇌가 이걸 전부 다 계산한다? 그래서 판단을 내린다?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표준 사회과학 이론에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듈로 처리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진화가 그렇게 되었든지 아니면 이제 인간의 몸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기능하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총계적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모듈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타고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어떤 능력들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꾀르라고 이야기하는 심정이다라고 파스칼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파토스에 의해서, 심정에 의해서 그것들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연애도 이제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절대 결혼 못 해요. 자기의 이상형, 백마탄 왕자님, 뭐 신데렐라 공주님, 이런 사람들은 동화 속에 나오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결혼회사 뭐 400만 원 내고 뭐 1000만 원 내고 결혼정보회사 가면 다 등급별로 다 나눠줘요. 자, 그래서 뭐 직업 조건, 뭐 신체적인 조건, 뭐 부모들 전부 다 따라서. 자, 그러면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결혼할 수가 없어요. 자, 결혼하려면 이제 콩깍지가 써야죠. 콩깍지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내가 이 남자나 이 여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해서 한평생 살겠다. 그건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이성이 자각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대학 때 또는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그냥 사랑에 퐁당 빠져버리는, 그건 이제 감정의 끌림이죠. 여러분 이제 황순원의 소나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옆에 있으면 설레고, 옆에 있으면 안고 싶고, 옆에 있으면 뭔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 이제 그런 어떤 감정에 끌려서 결혼을 해야 되지. 따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뭐 연봉이 얼마야, 키가 몇이야, 집안이 잘 살아 못 살아,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이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도 엊그저께 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틱톡에 이제 그게 막 많이 올라왔어요. 어버이날 애들이 꽃을 안 준다. 꽃을 안 채워주더라. 카네이션을 안 주더라.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더라고요. 요즘에 학교에서도 카네이션 안 만든다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얼마나 서운해요.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거기서는 이제 야, 너 들어왔더니 그대로 나가 뭐 이렇게 막 쫓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정말 내가 너한테 열심히 굉장히 케어를 해주는데 네가 나한테 아무것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엄마가 아이들을 기를 수 없겠죠. 왜냐면 얼마나 많은 그 재화라든지 시간들이 지금 소모가 되는데 근데 자식이 이제 몰라준다. 다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내리사랑들이죠.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주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해주려고 하는데 받는 사람들은 그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감정적인 요소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진정한 사랑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파스칼은 이제 이걸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성적인 사유를 한다.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서 뭔가 세계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삶을 설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하학적 정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수학적인 거죠. 논리적인 거. 체계적인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시간이 배제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제 머릿속으로만 돌아가는 어떤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교과서에만 나오는 어떤 체계에서만 서술되어 있는 이런 사태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비일비재하죠. 여러분들 뭐 법원에 가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뭐 진술할 때 여러분들 뭐 경찰이라든지 법원의 변호사라든지 판사 여러분 도와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자기들 건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승소를 하든 뭐 패소를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는 여전히 400만 원 들어와요. 1000만 원 들어오고 김현장 같은 경우는 1억 넘고 여러분들 뭘 하든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넘어서려면 뭔가 이제 커넥션이 있어야 되죠. 커넥션. 그러니까 뭔가 정서적인 어떤 유대, 왜냐하면 이제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파스칼은 섬세한 정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섬세한 정신, 심정이라고 하는 건 섬세한 정신. 자, 이건 이제 우리의 호불호와 달려 있고, 우리가 뭘 좋아하는가, 우리하고 이제 친소 관계죠. 나하고 가까운가 가까우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친척 중에 변호사가 있거나 의사가 있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자랑거리가 되냐? 왜냐하면 순서가 바뀌어요. 순서가 병원에 가서 또 아는 사람 있다 그러면 바로 서비스 대우를 받죠. VIP 대우를 받는 거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은 그냥 캐비넷 속에 묻어둬 버려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뭐 재판도 막 20년, 30년 질질 끌어버리고. 근데 이제 나쁜 놈이다 그러면 바로 하죠. 내일 모레도 재판할 수도 있어요. 내일 모레 수술할 수도 있고. 자, 이런 방식이 바로 이제 섬세한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의 어떤 삶들을 이끌어가는 주요 동인이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친소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내가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이런 어떤 관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기하학적 정신 또 이제 이성만을 이제 신성시하는 세계관. 이런 이제 우리가 합리주의 또 계몽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세계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세계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원리는 각각의 개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윌리엄 블레이크가 그려놓은 이제 그 뉴턴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인간이 이제 밑에다가 작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삼각형이라든지 기하학적 공리 공륜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빵세에 따르면 사하고 실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하고 실험.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삼각형의 내각합이 180도인 것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구는 이제 타원형으로 둥글기 때문에 270도가 돼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그것들이 막상 적용될 때는 그런 적용 범위들이 너무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기하학적 정신만 가지고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파토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들의 현상들을 절대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그런 의미에서 파스칼은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는 신과 같은 어떤 보편적인 것을 이제 믿어버리는 이런 방식들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인간 자신을 또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어떤 방식들로 정착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학문적으로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멋있는 나라 또는 이제 좋은 나라, 경제적으로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미국인데, 미국은 진화론을 믿지 않아요. 역설적으로.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14%도 안 돼요. 자,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좋은 대학들도 모여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하이테크놀로지를 이끌어 나가는 데 나라들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 왜 14% 정도만 진화론을 믿고 나머지는 다 창조론을 믿는가? 아니면 신이 있다고 믿는가? 왜 여전히 이제 천사나 영혼이 있다라고 이제 믿는가?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제 그 보편적인 존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이유가 없어요. 뭐 우리 학교에도 뭐 창조과학회 회장을 하셨던 분도 있는데, 이 사람도 S대 나오고 실질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인데 창조론을 믿어요.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에 따르면 말이 안 돼. 그런데도 어떤 인간들은, 어떤 부류들은 자, 종교라고 하는 거, 이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초월적인 어떤 실제들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이제 마찬가지고. 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보일까? 자, 성경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바보죠. 여러분 12년 동안 진화라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요? 근데 그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믿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데, 자, 그 비논리적인 것을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인간이 한 측면에서 신과 같은 어떤 보편적 존재를 계속 꿈꾸는 이런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쪽에서는 이제 이 자기애라고 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감정들, 자, 이런 것들이 또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자기 나르시스트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들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뭐 한두 명 죽였을 때는 그것들이 이제 과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 그런 사람들이 막 10만 명, 20만 명, 또 100만 명 죽이게 되면 역사적 영웅이 되죠.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위인전집 세계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사람들 많이 죽인 사람들이에요. 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애라고 하는 거죠. 자기 민족, 자기 어떤 국가들. 그게 이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자, 이게 이제 민족주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일본하고 싸움할 때, 또는 중국하고 싸울 때, 자, 여러분들이 뭐 축구나 배구나 어떤 경기든지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를 지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본에 태어났으면 독도는 일본 땅에 닿게 심하겠죠.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인간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걸 이제 호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태어났느냐, 누구 부모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불교 신자면 절대 꿈에서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제 카톨릭 신자면 절대 꿈에서는 부처님이 안 나타나고. 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이성적으로 우리가 사유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삶에서 태어났냐, 그 배경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다른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교류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어떤 이성적 판단의 배후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파스칼이 던지고 있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또는 이제 보편적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이성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이든지 아니면 이제 초과학자들이 이것들을 믿지 않는 이유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뭐 이제 이런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이제 모습들을 이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지성, 이성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 심정 또는 감정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어떤 격정들을 통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뭔가 행복한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도 자, 이런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격정적인 요소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파스칼은 약간 이제 기독교적인 이제 색채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사랑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신 또는 초월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계속해서 부패해지고 계속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희망을 갖거나 인간에 대해서 뭔가 계속 꿈을 꾸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이제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런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하거나 뭐 어떤 가족을 꾸리거나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남자, 이 여자는 이제 배신하지 않겠지, 나를 버리지 않겠지. 천만의 말이에요. 계속 이야기하죠. 그 결혼의 유효기간도 3개월이고, 아니 3년이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연애 감정도 3개월이에요. 이제 그걸 넘어서면 다른 형태로 발전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유지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꿀맛을 줄 수 있는 그 기간들, 그게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독립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아무리 나의 남자친구, 나의 여자친구, 나의 남편, 나의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단독으로 서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도 생물학적 존재이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맞출 수 없죠. 근데 자꾸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아니면 이제 나의 남자친구, 나의 여자친구가 나하고 똑같이 겠지. 나를 이해해 주겠지. 천만에 그런 일은 벌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단독적으로 이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삶들을 살기 위해서 어떤 초월적인 것들을 이제 지향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를 이제 팡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인간은 팡세에 따르면 이제 계속 어두운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 어떻게 이제 변하는가? 굉장히 이제 추악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안에는 그 침팬지의 요소, 그 무의식의 요소, 뭐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성적 리비도 또는 이제 이드라고 이야기하는 이드라고 하는 라틴어로 이제 이시란 말인데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시라고 한 거예요. 거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절대 화해할 수 없는 어조들. 자, 그게 이제 초자를 만나서 계속해서 투쟁하지만 어떤 때는 초자가 이겨가지고 의식으로서 뭔가 사회적으로 반듯한 모습들이 나오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 호르몬 때문에 그 이드라고 하는 것들이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범죄가 벌어지지 않는 이유들, 아니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들, 계속해서 살인 사건들, 뭐 폭력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이유들이 뭔가? 자,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사회화가 되고 뭔가 이제 종교를 통해서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순화하려고 하지만 왜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사탄, 우리 안에 있는 악마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인간을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또 소개하고 싶은 책이 이제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고이라고 하는 초상해이라고 하는 책인데, 자, 여기도 보면 이제 도리언 그레이가 이제 미남으로 태어났어요. 정말 아름다워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좋아하는 한 화가가 이 사람이 이제 초상화를 이제 그려주죠. 근데 이제 이 도리언 그레이가 그 초상화를 바꿔서 이제 그런 소원을 빌어요. 나는 이제 늙지 않고 나의 그림이 늙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도리언 그레이는 이제 뭐 10대 후반부터 40대가 될 때까지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데 자기의 늙어가는 모습은 초상화가 계속해서 주름이 생기고 늙어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응접실에다가 초상화를 뒀다가 나중에 이제 4층으로 올려가지고 커튼으로 가려버려요. 자, 근데 이제 이 도리언 그레이가 이 젊음을 유지하면서 뭔 일을 하는가? 도박하고 사창굴에 가가지고 매음을 하는 것들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잘생기고 사람들한테 귀공자처럼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걸 또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자, 이제 플라톤의 그 귀게스의 반지에도 이제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귀게스가 이제 우연히 동굴에서 황금 반지, 마법의 반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반지를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면 자기 모습이 사라져요. 왼쪽으로 돌리면 다시 나타나고. 자, 그래서 귀게스가 한 일이 뭐예요? 왕궁에 가가지고 왕을 죽이고 왕비를 차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정을 추구한다는 거,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해리포터에 나오는 황금 망토가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거 있으면 바로 그냥 전복은행 가가지고 금고를 털고 싶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속일 수 없는 그런 요소라는 것들이죠.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겉으로는 이제 고상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벗은 옷을, 아니, 우리가 입은 옷을 벗는 순간, 우리의 껍질을 한 겉을 벗겨내는 순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동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우리 본성이 이제 그렇다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종교라든지 윤리라든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순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우리 카타르시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죠. 어떤 신적인 존재, 천사적인 존재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이제 고민들이 이제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또 다른 이제 훈련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파스칼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또 한 면들이 어떤 것들이냐 인정투쟁이라는 거죠.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가장 연약한 부분이 나는 굉장히 부족한데 그걸 이제 칭찬이라든지 아니면 격려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커버하려고 하는 어떤 능력들을 갖게 되는데 자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허영이라고 하는 것을 베니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그 없는 성들 마치 있는 것처럼 그걸 이제 느끼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잘못된 이미지, 잘못된 우리가 페르소나를 이제 만들어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파스칼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는가, 인정을 받는가,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이유는 뭐 딱 하나예요. 그것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재산이라든지 미모라든지 뭐 권력이라든지 그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거죠. 만약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똑같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 나는 존경하지 않을 거죠. 오히려 내가 그런 사람들과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베트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를 이제 존경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어떤 거예요? 뭐 미모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재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자,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에요. 예쁘거나 굉장히 잘생겼거나 뭐 건강하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갖고 있거나. 여러분들 뭐 차 살 때도 마찬가지고 집 살 때도 마찬가지고 그 고려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 거기에서 어떤 환경을 인테리어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죠. 내가 몇 평집에 살고 있느냐, 어디 지역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차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냥 뭐 차 뭐 그냥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사면 되는데 왜 우리가 막 고급차, BMW 뭐 포르쉐 이런 것들을 타느냐. 다 하차감이죠. 내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와 부럽다라고 하는 것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그것들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다른 사람들부터 내가 뭔가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된 형태의 시선과 존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은사님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 철학을 이제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버마에서 수행을 하시다가 어느 이제 절에 갔대요. 그 절에 갔는데 거기에 그 선사에 해골이 된 이제 사체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미스 버마라는 거예요. 미스 버마. 미스 버마인데 죽어가지고 병으로 죽어가지고 시신을 이제 기증했는데. 시신이 다 썩고 나서 그 해골이 거기에 이제 절에 걸려 있는 거죠. 그 절을 보면서 자 미스 버마니까 버마에서 지금 이제 미얀마죠. 가장 아름다운 여자도 죽으면 저 뼈밖에 안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성찰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름답다, 뭐 권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뼈 다하기 하나에 불과한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도, 아무리 잘생긴 남자도.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냥 뼈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하고 하나의 티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권력을 받기 위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 막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을 텐데, 자, 어느 순간 이제 그것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제 그것들은 허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팡세에서 이제 파스칼도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너무나도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병사도 아래 것들도 유르사도 인부도 자기를 사랑하고 찬양해 줄 것을 원한다. 인정투쟁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그 인정받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놓여있는 그 허영이라는 거죠. 내가 잘난 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돈 많다, 예쁘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양심이 찔리는데.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과제에 나갔던 책이 한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예스24에서. 그래서 나 막 서울로 불려다니면서 막 특강도 하고. 그 책 여러분 지금 비상 출판사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책이에요. 교과서에 실린 책이에요. 읽기에. 그래가지고 막 엄청 우쭐했어요. 근데 3개월 지나니까 떨어져. 지금은 그 책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레포트 쓰는 사람만 기억해요. 그거과 관련된 뭐 인쇄도 뭐 한 1년에 뭐 12,000원, 2만 원밖에 안 들어.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처음에 막 나갔을 때, 내가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막 텔레비도 나가고 웃기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정말 고고한 철학자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수행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허영심에 짓눌려 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파스칼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도 이렇게 팡세라고 하는 글을 쓰고 있는데 나 자신도 아마도 그런 바람 때문에 이런 글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이 허영심,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바꾸지 않으면,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 그게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죠. 금방 사라져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파스칼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건 내가 화려했던 시절, 우리가 이제 화양연화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인생의 가장 황금 부분. 자, 그게 항상 유지될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죠.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도 칭찬받았을 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억해서 살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졌던 그 어느 순간의 화려함들, 어느 순간의 그런 어떤 정점들, 자, 거기에서 겸손하게 내려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뭐 그런 어떤 정점을 찍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뭔가 실질적인 어떤 감각들이 이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30, 40 또는 50, 60도면 자, 이런 어떤 순간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런 어떤 순간들을 지나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부질없었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제가 이제 짝사랑했던 배우 중에 하나인데 장만옥이죠. 찍었던 영화들이 이제 많은데 이 홍콩 영화 배우 이 사람하고 뭐 왕조이하고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1980년도 90년도 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영화 배우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건 이제 굉장히 이제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하나의 인간으로 사는 거죠. 아무리 화려했더라도 아무리 과거가 화려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티끌에 불과하고 삶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생존과 관련해서 이런 어떤 허영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태도들, 이걸 이제 유지하려고. 왜냐하면 이게 사라져버리면, 이런 어떤 찬란했던 과거가 사라져버리면 나는 너무 초라하니까, 나는 지금 할머니고, 나는 아저씨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자, 뭐 교수도 막 대학교 내에서는 엄청 유명하지만 대학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또 대학을 끝나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 이제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노인 양반에 불과한 거죠. 근데 뭐 내가 대학 교수였다, 내가 뭐 했다라는. 나 때는 뭐 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어떤 허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는데, 자, 인간은 자신의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이런 어떤 허영들을 만들어내고 그 허영이 사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의 이제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허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베니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허영이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허영이라고 하는 산자를 해보면, 자, 비어있다라고 하는 비로자하고 꽃이 화려하게 핀다라고 하는 영화 영자가 합쳐진 거예요. 자, 뭐예요? 내실은 비어있는데,
매우 화려하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지각이죠. 일루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인 척, 미인인 척, 지적인 척, 좋은 집안인 척 다 하고 싶죠. 명문대학 졸업해야 되고. 근데 다 척이라는 거예요. 다 척. 비어있는 어떤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 보면 다 비웃죠. 근데 우리는 다 나름대로 지금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속은 비어있는데 마치 왕관을 거친 것처럼, 마치 뭔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뒤에 가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오늘 수업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시간에는 이제 데카르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인간은 이제 이성적인 존재다, 합리적으로 사고한다, 미개를 설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오늘 이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파스칼은 인간의 모습이 뭐냐? 우리 보는 모습에는 여전히 이성으로 화해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심장이라고 하는 거, 심정이라고 하는 거. 이런 어떤 모습들이고, 이런 어떤 모습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파괴적인 어떤 모습들로 드러난다. 그리고 어떤 허영이라고 하는 모습들로 이제 드러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런 것을 쫓고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영원한 걸 추구해야 되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자,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들, 자,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파스칼은 던지고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인가?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보편적이라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보편적인 것은 이제 파스칼에서는 신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서는 이제 보편적인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영원히 추구하고 싶은 거, 내가 영원히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들 지금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미모나 지성이나 재산이나 차, 자동차, 주택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원히 40이나 50이나 여러분들 100년 동안 산다고 했을 때 그 100년 동안 추구해야 될 정말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파스칼이 던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행복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보편적인 것이 무엇인가, 파스칼에게서는 신이라고 했던 그런 것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수업의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